돈 버는 방법.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100%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기 올려 청년 토크 콘서트를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졸리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멋진 강연 해주실 우리 메리츠 자산운용의 졸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1991년도 미국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클라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하셨고요. 2006년도 라자드 자산운용, 도이치 투신운용의 매니저 디렉팅 하셨습니다. 2014년도부터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 이사로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창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어쨌든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이번 주만 3번 내려오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 내일 갔다가 또 일요일 날 다시 오게 됐는데요. 신기하게 대구에서 제일 많이 강연 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제 이제 편견인 줄 알았는데 대구 사람들은 좀 무뚝뚝하고 질문도 안 하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질문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제 편견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돈 버는 방법 듣고 싶어요. 돈 버는 방법. 예.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몇 % 확률로? 맞아요. 100%. 농담 아니에요. 100%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입니다. 저도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부자가 아니고 이제 보통 영어로 financial freedom이라고 그러죠. 경제적 자유. 그게 부자예요. 단순히 돈이 뭐 내가 500억이 있다, 1000억이 있다. 그게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돈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경제 독립을 이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 독립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 있고 또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의 나쁜 영향에 휩쓸리게 되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돈이 행복을 갖다 주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건 엉터리죠. 돈이 행복을 갖다 줘요.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더 갖고 오는 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뭐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보다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고 그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죠. 부자가 되고 또 하나는 뭘까? 믿음이에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을 겁니다. 너는 좋은 학교 안 나왔잖아. 아니면 너는 흙수저잖아. 너는 건강이 별로 안 좋잖아. 너는 나이가 어떻잖아. 온갖 네거티브한 얘기를 여러분 듣죠. 저도 마찬가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안 됩니다. 오늘 계기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오늘 좋은 얘기 여러분들을 해서 기분 좋게 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일은 오늘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돼야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는 긴 여정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경제 독립을 위한 여행. 그죠? 그래서 그거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시작하는 날로 오늘 정하시면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돈에 대한 교육을 거의 안 하죠. 예,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죠?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태인들 내가 얘기를 많이 해요. 유태인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 유태인은요,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부자라서 부자가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부자가 돼요. 그 원인이 뭘까? 신기하게도 유태인들은 태어나자부터 돈 얘기를 해요. 태어나자부터 저금통을 만들어줘요. 이 저금통이 이유가 뭐냐?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아이가 돈을 넣어서 그 돈을요, 왜 돈을 모으느냐? 놀랍게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 돈으로. 차원이 들리죠? 그래서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배워요. 그리고 돈을 뭐라고 배우느냐,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돈을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결정적으로는 돈이 일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자가 돼서 여러분들 잘 아는 페이스북에 주커버거는 전 재산을 환원하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100% 부자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나도 부자 됐고 여러분도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유리해요. 나보다 30년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부자가 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제 근본적인 걸 배워야 되죠.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돈 많은 사람? 당연하죠. 근데 그 전에 돈이 어떻게 많게 됐을까? 일부에서 하신 그 회장님,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근데 그분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사업.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자본가죠. 자본가예요. 아까 어떤 그분이 질문했던데, 취업은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취업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특히 한국에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배웠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가라, 좋은 데 취직하라고 배웠죠. 무슨 그게 자본가가 되는 교육이에요? 노동자가 되는 교육이에요? 노동자가 되는 교육이죠.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취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왜 사람들 취업하려고 그럴까요? 응? 안정성. 솔직히 안정할까요? 가면요. 팀장 누구 만날지 몰라요. 그죠? 우리 DP 봤죠? 재수없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일하면 끔찍하죠? 그 회사 사장님이 또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내 회사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근데 왜 창업을 안 할까? 위험해서.
혹시 그동안 모은 거 다 날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근데 취업을 하건 창업을 하건 근본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과 생각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인 겁니다. 오케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 돈이 없죠? 돈이 뭐 마이너스 통장이 대부분이죠. 나도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내가 돈을 들어오는 거는 그동안 내 몸으로 일한 거에 대가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회사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침 몇 시까지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나가기 싫어요, 회사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의자가 없어지지.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오늘 내가 회사 나가기 싫어요. 에이, 오늘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자야 되겠다. 월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월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사장인데. 내가 회사 사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장이 되려고 그래야 돼요? 종업원이 되려고 그래야 돼요? 사장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말은 쉽죠. 그죠? 내가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갑자기 내가 사장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사장이 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러니까 목표가 사장이 돼야 되겠다. 내가 기업의 소유를 해야 되겠다. 그 목표가 있으면요. 굉장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회장님이 했던 것처럼 내가 사장이 되고 싶다.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에 취직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지? 뭘 만들고 있지? 매출은 어떻게 되고 있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죠? 무조건 취직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표가 틀린 거예요. 한국에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왜 저렇게 하려고 그러지? 첫 번째 뭐 하려고 그러죠? 공무원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그건 최악이에요. 또 뭐죠?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죠. 대기업에서 뭘 배우려고 그러죠? 내가 창업하는 도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중요하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더 들어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빨리 내가 부자가 싶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삐삐라는 거 알아요? 그 옛날에 삐삐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내가 투자도 했던 기업인데 이제 핸드폰 나오기 전에 삐삐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리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그 대리는 끊임없이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삐삐가 원래는 까만색만 나왔는데 빨갛게도 만들고 노랗게도 만들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때 회사에서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리인데 과장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밑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회사를 차려갖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엔터프레너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 창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건. 근데 창업가 정신이 있잖아요. 그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취직이 너무 쉬워요. 목표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취직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해요. 그 회사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나는 무조건 그 간판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 사람은 취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창업을 할 거다. 그 창업이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한국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창업하기 쉽지만 한국은 창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지? 그랬더니 미국은 뭐 세컨 찬스가 있고 실패를 해도 뭐 그런 시스템이, 미국은 그런 시스템 없어요.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창업하기. 왜 좋을까요? 네? 왜냐하면 경쟁이 없어요. 전부 공무원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엄청 기회인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한국은 전부 남한테 잘 보이는 라이프를 살고 싶기 때문에, 남한테 멋있게 보이는 라이프가 살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무 기회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보니까 뭐 창업센터가 있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한국은 창업하면 안 되는 나라구나. 그거에 정반대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쉬운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라이프를 끌어나갈까? 경제 독립을 어떻게 할까? 절실하게 그런 공부를,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젊은 사람들 만났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길을 택하지? 여러분들은 돈이 가장 중요한 거가 돼야 돼요. 취직하거나 내가 뭘 하거나 돈이 가장 중요한,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꺼려하죠. 돈을 얘기하면 야, 좀 저 사람이 뭐 돈 너무 밝혀. 여러분들은 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60살이 되면 적어도 몇십억 원 있어야 돼요.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요. 대신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몇 가지 프린시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는 거고요. 돈이 일하게 한다는 건 내가 기업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고, 기업을 소유하는 게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주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안 가르치는 나라.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예요. 한국, 일본. 일본은 그래서 점점 가라앉는 나라가 됐죠. 정반대의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일하게 하는 거, 투자라는 거,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겁니다. 특히 유태인은. 그래서 그 부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 지금부터는 위험을 즐겨야 돼요. 위험을 즐겨야 됩니다.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사는 게. 근데 그게 무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unmet need라는 게 있어요. unmet need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업하면 막연하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창업해야 되는 거. 근데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에, 거기서 출발점인 거예요. 모든 창업 스토리는 거기서 시작해요. unmet need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동안 불편하게 느꼈는 게 뭘까? 제가 여러분들 그거 있죠. 뭐죠? 호텔의 방, 뭐죠? 그 사이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뭐 여기 어때?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사장을 내가 만나서 젊은 선반이에요. 근데 그분은 부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 서울에 와갖고 그 모텔에서 일해본 거예요.
그래서 모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막 돈을 이제 몇천억을 투자도 받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불편했던 거를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대부분 창업 스토리는요, 그런 스토리예요. 제가 미국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예요. 그 실제 스토리인데 그 UPS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나이도 어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화가 난 거예요. 맨날 우체국에가 미국의 우체국 가니까 불편해요. 5시면 딱 닫아버리고 5분 전에 도착했는데 내일 오라고 그러고 쌀쌀하고 서비스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편하죠. 그래서 뭘 했을까요? 우체국 옆에 우체국을 차렸어요. 엉뚱하죠. 그래서 대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몇 년 안에 3천억에 팔아요. 여러분 창업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준비된 사람만 가능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거 없으면서 나 취직만 하면 돼. 그냥 월급만 나오면 돼. 이런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 unmet need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페이스북 말고 그 훨씬 더 좋은 게 있었죠, 한국이. 그죠? 근데 왜 페이스북은 성공에 그걸 안 했을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을 크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 오징어 게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 한국처럼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은 나라가. 그게 한국 사람의 저력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창업가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딱 3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뭘까요? 금융교육이에요. 금융교육. 돈이 일하게 하는 거, 투자. 그걸 그렇게 한국은 좀 빵점이에요. 금융교육은. 금융문맹국. 두 번째로는 창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3번째 뭘까요?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들이 그 한국의 여성 지수가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구별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남성들은 여성을 적으로 보고 여성은 또 남성을 적으로 보고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지금부터는 남녀 그런 갈등 이게 정말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 그다음에 그런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30이다, 35살이다.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월급장애가 되는 거에 머무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경제등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돼요. 남이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하면 안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unmet need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내 주위에서 필요한 게 뭘까? 뭐가 불편할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최근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내 친구가 우리 회사를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자기 아들을 취직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래서 내가 거절했죠. 그리고 네 아들한테 도움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회사 오는 거는. 다만 아이한테 창업하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그때 내 친구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엄청나게 화를 내고 나갔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냐. 3년 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내 초등학교 동창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해준 게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아들이 내가 그 얘기 해준 거를 갖다 전했대요. 야, 내 친한 친구가 너 창업하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그동안 취직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래서요, 지금 얼마 버냐면 하루에 600만 원을 번대요. 뭐를 했느냐? 절대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카카오 택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카카오 추럭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추럭 운전사한테 그거를 명함을 뿌려갖고, 예를 들어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 추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대구로 내려올 때 빈 추럭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주고 2만 원씩 받았대요. 그때 10개 되니까 20만 원이죠, 하루에. 근데 이게 100개가 되니까 어떻게 200만 원이죠. 지금은 여직원 2명을 쓰고 있대요. 그게 unmet need예요.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창업과 개업의 차이를 몰라요. 여러분들 창업을 해야 돼요. 개업은 커피숍 차리는 거죠. 그거는 창업이 아니에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차렸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은 경쟁이 들어오기 쉽죠. 그 다음에 내가 차별성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확장성이 없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확장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새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새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하면 좋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아들들하고도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대화가 안 돼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하고 싶어 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하고, 남이 나를 멋있게 보는 게 중요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your own life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가 되고 싶을 거야. 내가 뭘 잘해.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벌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펀드 매니저예요. 그때 40 정도 됐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은퇴를 하더라고요. 왜 은퇴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 되겠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멋있죠? 근데 처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돈을 많이 못 벌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펀드 매니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돈을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직업을 선택하거나 뭘 할 때 돈이 중요하다는 거. 그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돈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10,000원 해야 되겠다. 10,000원 해야 되겠다. 근데 그 10,000원이 나중에 엄청난 파워로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40살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친구랑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돈 없으면 힘들죠. 지금부터는 그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으면 나중에 직장을 안 가져도 될 만큼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지분이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다 지금 회원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 관한 미국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넷플릭스가 2002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제가 또 미국에서 한 달에 10불씩 내고 넷플릭스를 봤어요. 근데 옛날에 넷플릭스가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넷플릭스가 그 편지로 보내요. DVD를.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우체통에 넣으면 그걸 가져갑니다. 그게 처음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크지가 않았죠. 그 넷플릭스가 그 당시에 2002년에 10불이었어요. 한 달 그 가입비가. 나도 다 들었죠. 근데 그 가입비를 영화를 보는 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그게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니까 한 2억 2천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0만 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20억이죠? 그게 주식 투자예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나를 위하게 하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그 스펜서 헤우드라는 그 농구 선수가 있어요. 마이클 조단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아주 농구 스타죠. 근데 나이키가 옛날에 70년대에 이 스펜서한테 찾아갔어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뛰어주면 내가 월 그 나이키 지분 10%를 주겠다. 그게 싫으면 1억 줄게 10만 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노했습니다. 그냥 1억 받았어요. 근데 그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떴어요. 가장 멍청한 결정. 만약에 그때 주식으로 받았으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20조예요. 20조예요. 그게 자본이 나를 일하게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번뜩 쓰니까 나한테 어플라이 해봐야 되겠죠. 그럼 나도 그걸 해야 되겠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13살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늦었어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Right now, 당장. 그래서 난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커피 사 먹지 말고, 걸어 다니고, 자동차 사지 말고, 옷 사는 거 아니고, 백 사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신혼여행 안 가고, 좀 이상하게 들리죠? 제가 우리 회사에 와서 여직원한테 신혼여행 못 가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똑같은 돈인데 한 사람은 그거를 소비한 사람과 한 사람은 투자한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저한테 20대 여성들이 엄청나게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요. 돈 많아서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써야지 즐거움이지. 아니면 그렇게 벌어서 뭐해.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빌딩을 남겨주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남겨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일단 부자가 되고 봐야 돼요. 그리고 투자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다가 위험을 택해야 돼요. 아, 이거 창업하고 싶다. 그게 나올 겁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내 인생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대부분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거나 아니면 미리 포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절대로 부자가 안 되는 사람 뭔지 아세요? 남을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 헬조선이야. 한국은 기회가 없어.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내 라이프를 설계할 건데 왜 남의 하는 얘기에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지하게 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설계자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난 부자 되고 싶다. 100%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야 되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복리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복리의 마법을 알고 그 몇 가지 어렵지 않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요 그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커피 사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투자하잖아요. 처음에 지극히 작은 돈이죠. 그래서 영어로 그런 말을 합니다. Save now, power later라는 말을 써요. 지금 내가 10,000원 아낀 게 엄청난 파워로 돌아올 거다. 아까 얘기했죠? 넷플릭스?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라이프가.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구체적으로 가서 숫자가 있어요. 72 룰이라는 게 72. 꼭 기억을 하세요. 간단한 룰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2배가 돼.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100만 원이 2배가 되는 시간이 얼마큼 걸릴까? 아니 6%다. 그러면 12년 걸려요. 71을 6으로 나누면 10이죠? 그래서 내가 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년에 6%의 수익률을 받으면 12년이 걸립니다.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되죠? 야, 12년을 어떻게 기다려 하죠? 근데 두 번째 100만 원은 몇 년 걸릴까요? 6년 걸려요. 엎어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년 걸립니다. 그 다음엔 1년, 6개월, 3개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50 됐을 때, 60이 됐을 때는 하루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재벌 회장들은 하루에 10억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 사람은 평생 자기 몸으로만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60 됐는데 다 써버렸어요, 돈. 근데 그때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취직을 못 하죠. 평생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자본주의를 이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루에 10,000원 무조건 투자가 돼야 돼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투자를 부동산 아니면 예금에만 투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자율이 0%예요. 그죠? 그럼 내 돈이 2배가 되는 게 얼마큼 걸리죠? 100만 년 걸려요. 100만 년. 근데 일본 사람은 아직도 은행에 돈을 넣어요. 근데 한국도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도 주식하면 위험하다. 원금 보장이 중요하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를 노후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금융 문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금융 문맹국 세계 1위, 2위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지금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1위죠. 노후 준비 가난 제일 안 된 나라가 한국이죠. 자살률 세계 1위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게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복리, 그 다음에 룰 오브 72, 71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하죠.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고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목표가 언젠간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 목표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소비보다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에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 나갔습니다. 영화를 하나 찍어서 영화를 골라서 그 시청자들한테 영화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너무 감명받은 영화가 있어요. 파운더라는 영화 아시죠? 맥도날드 얘기. 그거 반드시 보세요. 그 맥도날드 얘기인데 이분은요, 왜 영화 제목이 파운더냐면 맥도날드를 처음 오픈한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죠. 근데 그래서 파운더라는 게 뭐예요? 설립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설립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뺏은 사람이 이제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뺏은 거냐 아니면 돈 주고 산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파운더라는 거를 이제 영화는 파운더라고 그 제목을 정한 이유가 진정한 파운더는 이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53세였어요. 근데 맥도날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뛴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식당에 다 있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걸 사죠.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야 되고 갖고 싶어야 되고. 근데 주식 투자도 제가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 주식 투자 하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하죠. 다 엉터리죠.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고 그거는 카지노에 간 거죠. 주식 투자는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싶은 회사인 거예요. 내가 저 회사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매일 햄버거 먹는데 맥도날드 내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주식은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 다 친구들 카카오 하는데 나 카카오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카카오 주식 모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갖고 싶어야 돼요. 주식은 갖고 싶은 걸 사는 거지 올라갈 것 같은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코인을 사는 사람은 내가 코인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은 게 사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싶다는 건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취직 어렵죠, 요새? 만약에 취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취직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정말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취직하기 위해서 가는 거 말고 내가 이 회사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왜 들어가고 싶을까? 이 회사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 회사에 궁금한 거예요. 이래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인터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차별성을 할까요? 그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내가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보여야 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상장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 주식을 만약에 10년 동안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할 때. 나는 당신네 회사 주식을 10년째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면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았겠느냐. 누가 뽑힐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뽑히죠. 우리 회사에 취직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답답해. 취직했는데 뭐라고 이력서 보면 뻔해요. 토익 점수 몇 점, 토플 점수 몇 점, 다 쓰레기예요.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뭘까? 나 주식 투자해서 실패해봤어요. 나는 장기 투자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뽑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겁니다. 나만의 경쟁력은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없는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아까 내가 좀 심하게 얘기했죠. 신혼여행 가지 말라고. 갔다 오세요. 근데 1박 2일로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오고, 외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뭐 해야 돼요?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제발.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올 때 그 메리츠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장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많은 자산운용사가 있고 증권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을 반가워할까요? 안 반가워할까요? 반갑지 않아요. 돈도 없는데 뭐. 그런 회사들은 반가운 거는 적어도 10억, 20억 있는 사람이 반갑죠. 여러분들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괜히 비용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고객이 되길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고객이 되는 게 너무 원하고 하루에 10,000원씩 커피값 대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1살, 2살짜리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먼저 앱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한꺼번에 나는 뭐 10억 투자하고 20억 투자하고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10,000원씩 하고 옷 안 사 입고 자동차 안 타고 신혼여행 안 가고 그 돈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고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야, 나 5,000만 원 있어. 넌 얼마 있어? 난 7,000만 원 있어. 우리 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회사 차리면 어떨까? 그러면 그래 아이디어를 내보자.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죠. Who cares? 또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실패한 게 실패가 아니에요. 나는 계속 나를 막 익사이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익사이링이 없으면 여러분들 라이프가 너무 재미없어요. 갖고 싶은 게 있어야 돼. 갖고 싶은 게. 저는 어떤 주식을 만나면요. 너무 갖고 싶어요. 그 회사가. 주식을 계속 삽니다. 근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요. 화가 나요. 난 더 사야 되는데 왜 이게 올라가고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죠. 올라가면 되게 좋아해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했는데요. 20% 먹었어요. 또 말도 또 먹은 게 뭐야? 번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얼마 먹었어요? 20만 원 먹었대. 장난치나? 20만 원 갖고 노 준비했다고? 20만 원 갖고 경제 독립했다고? 그게 금융 문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TV 보는 거 아니에요. TV 증권방송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거는 도박하라는 거예요. 20% 벌면 팔고 20% 손해보면 손절매하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건 점쟁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점쟁이가 되면 여러분 인베스터, 투자가가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원씩 메리츠 펀드를 샀다. 그럼 나 지금 꾸준하게 모았더니 1,000주가 됐다. 10,000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금융 문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 20% 벌었는데 5% 벌었는데 바보지. 내가 삼성전자 얼마 주고 샀을까요? 91년에 15,000원 주고 샀어요. 그게 지금 450만 원이죠. 뭐예요? 사서 모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라는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거는 55세까지 투자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20년, 30년 남았죠. 하루에 10,000원씩 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엄청난 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Save Now, Power Later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복리.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돈이 돈을 버는 거.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해요. 한국에 지금. 90%의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쉽지 않아요. 처음에 이거 갖고 부자 될까?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또 주위에서 또 코인으로 막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 들으면 또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그리고 나중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1억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차 살까? 또 뭐 백을 살까? 다 이겨야 됩니다. 영리한 사람들은 그런 게 안 하죠. 뭐 백을 사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처럼 보이면요. 비용이 들어가요. 절대로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가난하게 보여야 여러분 부자처럼 보이면 뭐가 되죠? 친구가 돈 꿔달라고 그래요.
거절하기 힘들죠. 근데 가난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죠? 도와줘요, 친구들이. 커피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고 해요. 농담이긴 하지만, 그런, 멘탈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시작이 어려워요. 근데 시작은 무조건 하고, 오늘부터 10,000원씩 투자하고, 제가 목표가 우리 고객 수가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앱을 통해서 하는 게 지금 20만 명이 넘었어요. 저는 100만 명,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매일 10,000원씩 투자하는 사람 인구가 늘게 되면은 전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고,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해요? 만나면? 돈 얘기해요? 주식 얘기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된대? 어디가 어떻게 된대? 요새 보니까 어저께 뉴스가 보니까 던킨도넛이 걸려갖고서는 문제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요? 네? 그렇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주식 가격이 안 빠질까? 10% 빠지면, 오늘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거 다 캔슬하고 이걸로 주식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다행이니.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 부자 안 돼요. 절대로 부자 안 됩니다. 소비에 익숙하면 안 돼요. 투자에 익숙해야 돼요. 갖고 싶은 게 많아야 돼요. 저 옷 어디서 살까요? 와이셔츠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저 다이소에서 사요. 5,000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5만 원짜리인 줄 알아요. 그 돈으로 왜 내가 그 싼 거 살까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또 하나는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되니까. 그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 하루에 커피 10잔 마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아직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있으면 안 되죠. 신용카드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절대로, 백화점 가면 신용카드 만들면 10% 깎아준다 그러죠?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빚을 지는 거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금으로 사야 되고, 신나죠? 부자가 될 거예요. 그게 왜 부자가 되느냐?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 71룰. 그겁니다. 절대로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후회를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60살이 됐을 때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적어도 20억 원 있어야 돼요. 20억 원. 근데 20억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충분히 있어요. 복리의 마법이 있대.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믿어요?